오늘도 혼자네. 태수는 식탁 앞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다. 62세. 퇴직한 지 2년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는 3년이 됐다.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고 딸은 부산에서 자기 가족과 바쁘게 살아간다. 저녁 6시. 식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수는 포장을 뜯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으니까. 젓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이랬다. 씹어 삼키는 행위일 뿐, 식사가 아니었다. 태수는 창밖을 보았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집들에는 가족이 있을 거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 거다. 태수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아이들과 하루를 이야기하던 시절. 이제는 다 추억이지. 태수는 도시락을 반쯤 남기고 뚜껑을 덮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정확히는 먹고 싶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다. 핸드폰을 들었다.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 딸 지희가 보낸 것이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있어요. 태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도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통화 목록을 내렸다. 마지막 전화는 2주 전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거였다. 그전에는 아들 민수가 명절 때 걸어온 전화. 아버지, 건강하세요. 송금 넣어드렸어요. 짧은 통화였다.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멘터리. 뭘 봐도 재미가 없었다. 태수는 텔레비전을 껐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다. 윗집에서 누가 걷는 발소리도. 태수는 귀를 막고 싶었다. 이 소리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아내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집은 살아있었다. 미안해 여보. 태수는 빈 소파를 보며 중얼거렸다. 아내가 아플 때 더 잘해줄 걸 그랬다. 병원에 더 자주 데려갈 걸 그랬다. 아내 손을 더 많이 잡아줄 걸 그랬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왔다. 태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태수는 아내의 원피스 하나를 꺼내 코에 갖다 댔다. 아내 냄새가 날 것 같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세제 냄새만 희미하게 풍겼다. 옷을 다시 넣고 옷장을 닫았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또 긴 밤이 시작됐다. 잠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 거다. 태수는 매일 밤 새벽 2시쯤 되어야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 할 일이 없어도 잠을 더 잘 수 없었다.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7시 30분. 잠들기까지 아직 6시간 반이나 남았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구나. 태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빵 한 조각을 먹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밤이 되면 잠들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였다. 친구들도 있었다.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기들, 대학 동창들. 하지만 다들 바빴다. 가족이 있고 손주가 있고 할 일이 있었다. 태수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가끔 모임이 있긴 했지만 석 달에 한 번, 길어야 두 달에 한 번이었다. 그마저도 태수는 자주 빠졌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태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험 광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받았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태수 고객님 맞으십니까?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네, 맞습니다. 저희 5호보험인데요. 고객님께 맞춤형 보험 상품 안내를 드리고자.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역시 광고였다. 태수는 핸드폰을 옆에 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다. 태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대학 동창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왔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모임. 장소는 종로 5호 식당. 올 사람 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요. 갑니다. 오랜만이네요. 태수는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볼 거다. 요즘 뭐하고 지내? 태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거다. 태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내 사진이 걸려있는 벽 앞에 섰다.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활짝 웃고 있었다. 태수도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도 집에 있었고 태수에게도 할 일이 있었다. 미안해. 나 혼자 남아서. 태수는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들었을 거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다. 아이들도 멀리 있었다. 태수는 혼자였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다. 태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캔 몇 개가 남아 있었다. 태수는 맥주 하나를 꺼내 따서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으로 넘어갔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태수는 맥주를 들고 창가에 섰다. 저 집들에는 따뜻함이 있을 거다. 사람이 있을 거다. 웃음소리가 있을 거다. 태수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요함만 있었다. 쓸쓸함만 있었다. 외로움만 가득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태수는 맥주를 다 마시고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또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누군가 웃고 떠들고 있었다.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혼자라는 이름. 그게 지금 태수의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여느 때처럼 6시에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어났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새겨진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도 없었다.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팠다. 62세.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애매한 나이. 태수는 이 나이가 제일 힘들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먹다 남긴 도시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태수는 그걸 치우고 냉장고를 열었다. 식빵 한 봉지가 있었다. 태수는 식빵 2조각을 꺼내 토스터에 넣었다. 토스트가 구워지는 동안 태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통화 목록도 변함없었다. 태수는 한숨을 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토스트가 튀어나왔다. 태수는 버터를 발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없었다. 억지로 씹어 삼켰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뿐이었다. 아침 7시, 태수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매일 아침 하는 산책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는 코스. 대략 40분 정도 걸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남편과 딸과 함께 사는 가족이었다. 어머, 태수 씨. 산책하세요?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다.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 운동 좀 하려고요. 아줌마는 태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태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태수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우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함께 탔다. 아줌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세요. 혼자 드시지 말고. 우리 남편도 태수 씨 보고 싶어 하던데요. 태수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그럴게요. 하지만 태수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남의 집 밥상에 얹혀 먹는 게 싫었다. 동정받는 것도 싫었다. 아파트를 나와 태수는 걷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11월 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태수는 재킷 지퍼를 올렸다. 공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보였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다. 태수만 혼자였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야. 태수는 고개를 돌렸다. 대학 동창 성민이었다. 성민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있었다. 성민이, 여기서 뭐해? 성민은 웃으며 다가왔다. 산책이지. 너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은 태수 옆에 앉았다. 강아지가 태수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단톡방에서 모임 공지 받지? 올 거야? 태수는 망설였다. 글쎄 그날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어. 성민은 태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태수야, 너 맨날 안 온다고 하잖아. 친구들이 다 걱정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민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아. 사모님 돌아가시고 힘들지. 나도 그때 장례식 갔었잖아. 근데 태수야, 이제 좀 털어내야지. 3년이 지났어. 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털어냈어. 나 괜찮아.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너 많이 말랐어. 밥은 먹고 다녀. 태수는 짜증이 났다. 왜 사람들은 자꾸 밥 얘기를 하는 걸까? 먹어. 걱정하지 마. 성민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래. 근데 모임은 꼭 와. 안 오면 내가 집으로 찾아갈 거야.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갈게. 성민이 떠나고 태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태수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장을 봐야 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다. 식빵, 우유, 계란, 라면, 햇반. 혼자 먹기 쉬운 것들만 골랐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젊은 부부가 있었다. 장바구니에는 채소와 고기가 가득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불고기 어때?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그럼 김치찌개도 끓여줘. 태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태수도 저렇게 대화를 나눴을 거다. 오늘 뭐 먹을지, 장을 뭘 더 사야 할지.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됐다. 앞으로 1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태수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태수는 보지 않고 채널을 돌렸다. 뉴스, 예능, 홈쇼핑. 아무것도 재미없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지금은 캐나다가 밤일 거였다. 딸 지희에게 전화를 걸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지희는 아이들 돌보느라 바쁠 거였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태수는 라면을 끓였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었다. 3분 후 라면이 완성됐다. 태수는 냄비째 식탁으로 가져와 먹기 시작했다. 그릇에 덜어 먹을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혼자였다. 라면을 먹다 말고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62세 남자가 냄비째 라면을 먹으며 혼자 우는 게. 태수는 눈물을 닦고 라면을 다시 먹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냥 먹고 살고 버텨야 했다. 오후 2시, 태수는 침실로 들어가 누웠다. 낮잠을 자기로 했다. 잠을 자면 시간이 빨리 갔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아내 생각을 했다. 아내 이름은 수정이었다. 28살에 결혼해서 34년을 함께 살았다. 아내는 태수보다 3살 어렸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투병 기간은 1년. 태수는 그 1년 동안 병원과 집으로 가며 아내를 돌봤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났다. 태수야 혼자 잘 살아. 애들한테 짐 되지 말고. 태수는 아내 손을 잡고 울었다. 말도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태수는 강하지 않았다.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수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딸 지희였다. 여보세요? 아빠, 나 지희야. 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반가워서 웃었다. 지희야, 왜? 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는 거짓말을 했다. 잘 지내지. 걱정하지 마. 지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힘들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희는 계속 말했다. 아빠, 저희가 아빠 걱정돼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아빠 요양원 알아봤어요. 태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희는 빠르게 말했다. 요양원 아니고 실버타운이요. 거기 가시면 또래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나오고 아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태수는 화가 났다. 지희야, 나 아직 안 늙었어. 요양원은 무슨? 지희가 급하게 말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아빠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너희들 편하자고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지희가 울먹였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아빠를 위해서.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손이 떨렸다. 요양원. 실버타운. 그게 태수가 가야 할 곳인가. 아직 62살인데. 아직 걷고 먹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태수를 짐으로 생각하는 거였다. 태수는 화가 나서 거실을 서성였다. 아내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들었어? 애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아내는 웃고 있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태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원하지 않고. 태수는 정말로 혼자였다. 완전히, 철저히 외롭게 혼자였다. 그날 저녁 태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을.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지희였다. 태수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아빠, 미안해요. 전화 받아주세요. 태수는 읽고 지웠다. 밤 10시, 태수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밖은 어두웠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잠들 준비를 하는 거였다. 가족과 함께. 태수는 혼자였다. 내일도 혼자일 거고 모레도 글피도. 평생 혼자일 거였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태수는 어둠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차갑게 불어왔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으로 내려갔다. 요즘은 우편물도 거의 오지 않았다.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가 전부였다. 우편함을 열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발신인을 확인했다.
오호병원 건강검진센터. 태수는 편지를 뜯었다. 3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였다. 태수는 그동안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기 싫었다. 편지를 펼쳤다. 검진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대부분 정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상 소견. 재검 필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방문 요망. 태수는 편지를 접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 소견. 그게 무슨 의미인지 태수는 알고 있었다. 아내도 그렇게 시작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고 재검을 받고 결국 암 진단을 받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태수는 손이 떨렸다. 혹시 자신도 암일까? 아내처럼 1년을 투병하다가 죽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집에 들어와 태수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진단을 듣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태수는 아내 옆에 있었다. 의사가 말하는 동안 태수는 아내 손을 잡아줬다. 아내는 울었고 태수는 괜찮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 태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태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딸 지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통화 때문에 아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민수는 너무 멀리 있었다. 캐나다에서 뭘 해줄 수 있겠는가.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냥 혼자 가기로 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혼자 병원 가는 것쯤이야. 다음 날 오전, 태수는 병원 예약을 잡았다. 3일 후 오후 2시. 태수는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불안에 떨며 지냈다. 밤에 잠을 못 잤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암이라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나?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둘째 날, 태수는 친구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무 불안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보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성민아, 나 태수야. 성민은 반갑게 대답했다. 뭐, 태수야. 무슨 일이야?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기 내가 건강검진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 재검 받으라고 하더라. 성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뭐? 어디가 안 좋다는데? 태수는 대답했다. 위에 이상 소견이래. 3일 후에 병원 가기로 했어.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걱정되겠다. 혼자 가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성민은 볼 수 없었지만. 응. 혼자 갈 거야. 성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몇 시야? 태수는 놀랐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성민은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내가 같이 간다. 몇 시냐고?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후 2시야. 오호병원. 성민이 대답했다. 알았어. 내가 1시 반에 내 집 앞에서 기다릴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성민의 말이 고마웠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다. 셋째 날, 검사 전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결과를 알게 될 거였다. 태수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무서워. 나도 당신처럼 아프면 어떡하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혼자 아프고 혼자 죽는 거 너무 무서워.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결국 얕은 잠에 들었다가 오전 8시에 깼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다. 태수는 억지로 일어나 씻었다. 점심은 먹지 않았다. 내시경 검사 때문에 금식해야 했다. 물만 조금 마셔다. 오후 1시,
태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앞에 성민이 서 있었다. 태수는 반가워서 손을 들었다. 왔어? 성민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럼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택시 안에서 성민이 물었다. 많이 불안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무서워. 성민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을 거야. 재검이라는 게 대부분 별일 아니래. 확실히 하려고 한 번 더 보는 거지. 태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소화기내과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에는 환자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고 가족이 함께 온 경우가 많았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며느리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할머니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다. 자신도 누군가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성민이 옆에 있긴 했지만 친구와 가족은 달랐다. 김태수님. 간호사가 태수를 불렀다. 태수는 일어섰다. 성민이 말했다. 나 여기서 기다릴게. 힘내.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50대 남자였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김태수님,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위에 작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용종. 태수는 그 단어를 들으며 온몸이 굳었다. 의사는 계속 말했다. 용종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양성이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태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조직 검사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종을 떼어내서 검사해봐야 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태수는 멍한 상태로 내시경실로 갔다. 수면 마취를 하고 검사를 받았다.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다. 성민이 옆에 서 있었다. 깼어? 어때? 태수는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직 검사했대. 결과는 일주일 후래. 성민은 난처한 표를 지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대부분 괜찮다잖아.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불안이 더 커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성민이 물었다. 밥 먹었어? 같이 먹을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집에서 먹을게. 성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수를 보았다. 태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태수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고마워. 같이 와줘서. 집에 도착해서 태수는 소파에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마취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태수는 핸드폰을 들어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하면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다. 결과를 보고 말하기로 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자꾸 안 좋은 상상이 들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혼자 항암 치료를 받고 결국 혼자 죽는 모습. 안 돼. 그럴 순 없어. 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다. 이틀째 되는 날 태수는 집 정리를 시작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정리해야 할 거였다. 미리 해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꺼냈다. 입지 않는 옷, 낡은 옷들을 봉투에 담았다. 아내 옷도 정리하기로 했다. 3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옷들. 아내의 원피스를 하나하나 꺼내며 태수는 울었다. 이 옷을 입고 아내가 웃던 모습이 생각났다. 함께 외출했던 날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미안해 여보.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태수는 아내 옷을 모두 봉투에 담았다. 기증하기로 했다. 누군가 이 옷들을 입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태수가 30대 때 쓰던 일기장이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가득했다. 오늘 승진 발표가 났다. 떨어졌다. 실망스럽다. 하지만 수정이가 괜찮다고 위로해줬다. 고맙다. 민수가 첫걸음을 뗐다. 수정이가 울면서 기뻐했다. 나도 눈물이 났다. 지혜 돌잔치를 했다. 가족들이 다 모였다. 행복한 하루였다. 태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는 행복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태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사흘째 되는 날, 태수는 동네 성당에 갔다. 태수는 원래 종교가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 가끔 성당에 갔다. 아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성당은 한산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태수는 맨 뒷자리에 앉았다. 눈을 감고 기도했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혼자 죽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태수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평소에는 신을 찾지 않다가 아플 때만 찾는 게. 아내를 먼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곧 아내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살고 싶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기도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성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나흘째, 태수는 성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태수야, 토요일 모임 있잖아. 올 거지? 태수는 깜빡하고 있었다. 아, 그거. 성민이 말했다. 꼭 와. 친구들이 널 보고 싶어 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 태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성민 말이 맞았다. 집에만 있으면 불안만 커질 것 같았다. 알았어. 갈게. 토요일이 됐다. 태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태수는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다. 식당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성민, 동욱, 재훈, 현우. 대학 동창들이었다. 모두 60대였지만 태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태수야. 동욱이 손을 흔들었다. 태수는 웃으며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자리에 앉자 재훈이 물었다. 너 진짜 오랜만이다. 몇 개월 만이야? 태수는 생각해 보았다. 한 6개월.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거의 1년이야. 작년 겨울 이후로 안 나왔잖아. 태수는 미안했다. 그게 바빴어. 성민이 끼어들었다. 무슨 바빠? 집에만 있으면서. 친구들이 웃었다. 태수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나아졌다. 술이 나오고 안주가 나왔다.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동욱은 손주가 태어났다고 자랑했다. 재훈은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현우는 요즘 등산 동호회에 나간다고 했다. 태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부러웠다. 모두 할 일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었다. 태수야,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동욱이 물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재훈이 말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지. 뭐라도 해야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민이 태수를 보며 말했다. 취미라도 하나 가져. 나는 요즘 사진 찍으러 다녀. 재밌어. 현우가 끼어들었다. 등산도 좋아. 우리 동호회 같이 나갈래? 나이 비슷한 사람들 많아. 태수는 생각해 보았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술이 거듭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 시절, 첫 직장, 결혼 이야기. 모두 웃으며 추억을 나눴다. 태수도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웃다가도 문득문득 불안이 밀려왔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생각났다. 태수야, 괜찮아? 성민이 조용히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다. 태수가 괜찮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 옆에 있어 주려고 했다. 밤 10시 모임이 끝났다. 친구들과 헤어지며 태수는 생각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태수는 창밖을 보았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다.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면 알게 될 거였다.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그 운명을 혼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라는 연락이었다. 태수는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였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은 바로 받았다. 태수야. 성민아 결과 나왔대. 오늘 오후에 병원 가야 해. 성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같이 갈게. 몇 시야? 3시. 하지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성민은 단호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간다. 2시 반에 내 집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태수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5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태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아내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 오늘 결과 듣는다. 무서워.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태수는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만약 나도 암이라면 당신한테 빨리 갈 수 있겠지? 시간이 느리게 갔다. 태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30분, 태수는 집을 나섰다. 성민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성민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쳤다. 대기실에 앉아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다. 주변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득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다. 김태수님. 간호사가 불렀다. 태수는 일어섰다. 성민도 따라 일어났다. 같이 들어가도 돼. 태수가 물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태수와 성민이 앉아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태수님, 조직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수는 숨을 멈췄다. 의사는 계속 말했다. 용종 자체는 양성이었습니다. 암은 아닙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성민도 웃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하지만 위점막에 만성염증이 심합니다.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수는 물었다. 위축성 위염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위점막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흡연, 음주 등이 원인입니다. 김태수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트레스가 많은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냥 매일이 힘들었다. 의사는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3개월 복용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면 식사를 거르기 쉬운데 꼭 챙겨 드세요. 태수는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진료실을 나와 약국으로 향했다. 성민이 물었다. 암은 아니래. 다행이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암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차라리 암이었다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약을 받고 병원을 나왔다. 성민이 말했다. 밥 먹자. 축하해야지.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성민은 태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태수야, 너 지금 제대로 안 먹고 있지? 의사가 뭐라고 했어? 규칙적으로 먹으래.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민은 태수의 팔을 잡았다. 오늘은 내가 밥 사줄게. 가자.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성민은 된장찌개 정식을 2개 주문했다. 밥상이 나오자 성민이 말했다. 먹어. 의사 말대로 제대로 먹어야 해.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태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나저나 태수야.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진짜 이대로 계속 살 거야? 혼자서? 태수는 숟가락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성민은 태수를 똑바로 보았다. 너 지금 망가지고 있어. 제대로 안 먹고 집에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난다. 태수는 짜증이 났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성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도 해. 취미든 봉사든 일이든. 아니면 지희 말대로 실버타운 알아보든지.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아직 늙지 않았어.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늙고 안 늙고가 문제가 아니야. 너 혼자 살 수 없어. 사람은 혼자 못 산다고. 태수는 화가 났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내는 죽었고 애들은 멀리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성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태수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친구로서. 태수는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갈게. 밥 고마워. 태수는 식당을 나왔다. 성민이 뒤따라 나왔다. 태수야. 태수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성민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화가 나 있었다. 왜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 성민도 지희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태수의 인생을 정하려고 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쾅 닫았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숨이 답답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희였다. 태수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태수는 결국 받았다. 왜? 아빠, 나 지희야. 왜 그렇게 화난 목소리로 받아?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한국 갈 거예요. 태수는 놀랐다. 갑자기? 무슨 일인데? 지희가 대답했다. 아빠 때문에요. 걱정돼서요. 태수는 화가 났다. 나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잘 산다. 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성민 아저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빠가 병원 갔다 왔다고.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태수는 순간 멈칫했다. 성민이 지희에게 연락한 거였다. 성민이가 왜? 지희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가 걱정돼서 연락하셨대요. 아빠가 제대로 안 먹고 혼자 있어서 우울해 보인다고. 아빠, 왜 혼자 그러세요? 태수는 폭발했다.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해? 너도 성민이도. 내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문제야? 지희가 울먹였다. 아빠, 저는 아빠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러다가 아빠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태수는 소리쳤다. 그럼 아프면 아픈 거지. 내 인생이야. 왜 자꾸 간섭해? 지희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아빠 걱정하면 안 돼요? 태수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다.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태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였다. 태수는 받았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지희한테 들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고. 괜찮으세요?
태수는 웃음이 나왔다. 너희들끼리 다 통화하나 보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태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뭔데?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케어도 잘해준대요. 태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원 얘기야? 민수가 급히 말했다. 요양원 아니고 실버타운이에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고. 태수는 소리쳤다. 내가 싫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 혼자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태수는 숨이 막혔다. 너희들은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거지. 빨리 어디 치워버리고 싶은 거야? 민수가 울먹였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금이 갔다. 태수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걱정한다면서 결국 자기들 편한 대로 하려고 했다. 밤이 되었다. 태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거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태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득 아내가 보고 싶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거다.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태수는 외롭지 않았을 거다. 태수는 침실로 가서 아내 옷장을 열었다. 며칠 전 정리하려다가 다시 넣어둔 옷들이 그대로 있었다. 태수는 아내의 카디건 하나를 꺼내 안았다. 여보,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태수는 카디건을 안고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왜?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무거웠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야 했다.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 많이 울었나 보다. 태수는 세수를 했다.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주웠다.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였다. 민수, 성민. 모두 태수를 걱정해서 전화한 거였다. 태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먹을 게 별로 없었다. 우유와 식빵이 전부였다. 태수는 식빵 한 조각을 꺼내 그냥 먹었다. 토스트할 기력도 없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다. 모두 할 일이 있었다. 태수만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문득 생각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이나 지나야 누가 발견할까? 그 생각이 무서웠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초인종이 울렸다. 태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보았다. 누굴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태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성민이 서 있었다. 태수야. 성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섰다. 들어가도 돼. 태수는 비켜섰다. 성민이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태수야, 너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태수는 소파에 앉았다. 미안해. 핸드폰이 고장났어. 성민은 태수 옆에 앉았다. 어제 내가 지희한테 연락한 거 화났지? 미안해. 하지만 나는 내가 너무 걱정돼서. 태수는 손을 들어 성민을 막았다. 됐어. 나도 어제 과하게 화낸 것 같아. 미안해. 성민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수야, 나는 내 친구야.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거야. 태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민은 태수를 안았다. 괜찮아.
천천히 찾아가면 돼. 태수는 성민의 품에서 울었다. 62살 남자가 친구 품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울고 나서 태수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성민이 말했다. 밥 먹었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성민이 일어났다. 내가 뭐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거나. 성민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다.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라면이라도 끓일게. 성민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역시 혼자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 필요하구나. 라면이 끓는 냄새가 났다. 태수는 조금 배가 고파졌다. 성민이 라면을 그릇에 담아왔다. 먹어. 태수는 라면을 한 입 먹었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눈물이 또 났다. 왜 울어? 성민이 물었다.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나. 성민은 아무 말 없이 태수 옆에 앉았다. 태수는 라면을 다 먹었다. 고마워. 성민이 웃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태수에게는 별거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날 오후 성민은 태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나갔다. 태수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자 성민이 말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괜찮겠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정말 고마워. 성민이 나가고 태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조금은 견딜만 했다. 태수는 핸드폰을 들어 지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희야, 어제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화냈지.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지희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빠, 저야말로 미안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같이 이야기해요.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다. 자식들도 있고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